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평소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하지만 건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신장, 건강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혹시 최근에 소변을 보고 나서 거품이 생기는 걸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처음에는 그냥 지나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신호가 우리 몸속에서 보내는 중대한 경고 신호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실제로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소변에 거품이 생기는 것을 단순한 일시적인 현상으로 생각하셨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부종, 피로감, 혈압 상승 등 다양한 증상을 동반하게 되어 병원을 찾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거품이 나는 소변이 의미하는 바와 콩팥이 보내는 경고 신호를 명확히 짚어드리면서 신장,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음식과 생활 습관까지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앞으로 노년 건강, 혈관 건강, 신장 관리와 같은 필수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처럼 신장 건강과 직결된 정보는 미리 알고 실천하는 것과 모르고 지나치는 것의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꼭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그럼 먼저 왜 소변에 거품이 생기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정상적인 소변은 맑고 투명하며 잠깐 거품이 생길 수는 있지만 바로 사라집니다. 하지만 일정 시간 이상 지속되는 거품, 특히 소변을 보고 난 뒤 거품이 가라앉지 않고 오래 남는 경우는 신장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신장은 우리 몸에서 노폐물을 걸러내고 단백질을 재흡수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만약 신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면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소변에 남는 거품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김미자 씨를 처음 만났을 때 이런 사례를 경험했습니다. 김미자 씨는 62세 여성으로 평소 건강검진에서 큰 이상이 없었지만 최근 들어 소변이 거품처럼 생기면서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수분 부족 때문이겠지 하고 넘기셨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증상이 지속되자 걱정이 되어 병원을 찾으신 것이죠. 검사 결과 미세 단백뇨가 발견되었고 초기에 적절한 관리와 식이요법을 시작함으로써 신장 기능 저하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최영숙 씨도 기억에 남습니다. 70대 여성인 최영숙 씨는 평소 혈압이 약간 높았고 물을 자주 마시는 편이었지만 어느 날 아침 소변을 보고 나서 거품이 오래 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초기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지나쳤지만 거품과 함께 몸이 부어오르는 느낌이 점점 심해져 결국 병원을 찾으셨죠. 진단 결과 초기 신장 기능 저하와 관련된 증상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소변 거품은 신장이 보내는 조기 경고 신호일 수 있으며 이를 무시하면 합병증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습니다. 여기서 잠깐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매일 마시는 물의 양은 충분하신가요? 그리고 소변을 볼 때 거품이 생긴 적은 단순히 하루 이틀로 끝나셨나요? 아니면 며칠 이상 지속되었나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거품의 원인과 콩팥 회복을 위한 음식, 생활 습관까지 모두 안내해 드리기 때문에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두시면 건강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사실 소변에 거품이 생기는 원인은 단순한 생활 습관 문제부터 시작해 고혈압, 당뇨, 신장 질환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초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회복 가능한 경우가 많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건강한 신장을 유지하고 손상된 콩팥 기능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되는 음식 TOP3를 자세히 소개하고 김미자 씨와 최영숙 씨와 같은 사례를 바탕으로 실천 가능한 방법까지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몸은 작은 신호 하나하나를 통해 건강 상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소변에 남는 거품도 단순한 현상으로 넘어갈 수 있지만 이를 제대로 인식하고 관리하는 것이 평생 건강의 시작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신장 건강 회복 방법을 배우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잊지 마시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신장 건강을 회복하는 첫 번째 음식, 바로 검은 콩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검은 콩은 단순히 맛있는 콩이 아니라 우리 몸에서 특히 신장 세포를 보호하고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는 슈퍼푸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장은 하루 동안 우리 몸속에서 필수적인 노폐물과 독소를 걸러내는 역할을 하며 동시에 혈압과 수분 균형을 조절하는 매우 중요한 장기입니다. 그런데 신장은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미리 예방하고 손상된 세포를 보호하는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검은 콩에는 식물성 단백질, 이소플라본, 안토시아닌 등의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특히 안토시아닌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여 신장 세포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신장이 활성산소에 장기간 노출되면 세포 기능이 저하되고 결국 단백뇨나 신장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데, 검은 콩은 이러한 과정을 예방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사례 중 김미자 씨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김미자 씨는 62세 여성으로 소변 거품이 오래 지속되면서 검사 결과 초기 신장 기능 저하가 발견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식습관이 특별히 문제되지 않을까 걱정하셨지만 저와 상담 후 하루 한 줌 정도의 삶은 검은 콩을 꾸준히 섭취하는 방법을 실천하셨습니다. 놀랍게도 3개월 후 추적 검사에서 단백뇨가 점점 감소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 몸이 한결 가벼워지고 피로감이 줄어든 것을 본인이 직접 느끼셨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최영숙 씨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70대 여성인 최영숙 씨는 평소 혈압이 약간 높았고 소변 거품과 함께 아침에 다리가 붓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검사를 통해 신장 여과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고, 저는 검은 콩을 중심으로 한 단백질 균형 식단을 추천드렸습니다. 하루 식단에 삶은 검은 콩과 함께 현미, 채소를 포함시키고 가공식품과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방식이었죠. 6개월 후 최영숙 씨의 부종이 현저히 줄고 소변 거품도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검은 콩을 섭취할 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콩은 단백질이 풍부하지만 과다 섭취하면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신장 기능이 떨어진 경우에는 하루 한 줌 정도 삶거나 살짝 찐 형태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또한 검은 콩을 삶을 때 물을 충분히 사용하고 소금을 첨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신장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항산화 성분과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검은 콩의 효능은 단순히 신장 보호에 그치지 않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검은 콩에 포함된 이소플라본 성분은 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혈압 조절과 콩팥, 여과율 유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즉, 검은 콩을 꾸준히 섭취하면 신장 건강과 혈관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구독자분들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루에 콩류를 얼마나 섭취하고 계신가요? 검은 콩을 포함한 콩류를 꾸준히 섭취하는 습관이 없는 분들은 오늘부터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하루 한 줌 검은 콩을 삶아 아침 혹은 저녁 식사에 포함시키는 것만으로도 신장이 보내는 초기 경고 신호를 줄이고 손상된 세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검은 콩은 신장 건강 회복의 첫 번째 필수 음식입니다. 초기 신장 기능 저하가 의심되거나 소변의 거품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분들은 바로 오늘부터 검은 콩을 식단에 추가하시길 권합니다. 김미자 씨와 최영숙 씨의 사례처럼 작은 습관의 변화가 신장 건강을 되살리고 더 나아가 전신 건강까지 지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신장 건강 회복을 위한 두 번째와 세 번째 음식, 사과와 브로콜리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앞서 검은 콩이 신장 세포 보호에 도움을 준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신장의 노폐물 배출과 염증 완화에 특히 효과적인 음식들입니다.
신장은 체내 노폐물과 과잉 수분을 걸러내는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에 염증이 생기거나 역과 기능이 떨어지면 노폐물이 쌓이고 소변에도 이상 신호가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염증을 줄이고 체내 독소 배출을 돕는 음식 섭취는 신장 회복에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사과입니다. 사과는 풍부한 식이섬유, 폴리페놀, 비타민C를 함유하고 있어 신장 건강에 이로운 영향을 줍니다. 특히 폴리페놀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신장 세포를 보호하고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 만난 박영희 씨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박영희 씨는 65세 여성으로 소변 거품과 함께 아침에 붓는 증상이 나타났고 검사를 통해 초기 신장 기능 저하와 약간의 단백뇨가 발견되었습니다. 저는 사과를 하루 한 개씩 간식이나 식사 전후로 섭취하도록 권유했습니다. 3개월 후 추적 검사에서 단백뇨가 감소하고 부종도 현저히 줄었으며 무엇보다 본인이 느끼는 피로감과 무기력감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과를 섭취할 때는 껍질째 먹는 것이 좋습니다. 껍질에 풍부한 식이섬유와 폴리페놀이 신장과 장 건강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다만 당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당뇨가 있는 경우에는 하루 한 개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음은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과 항염 성분이 풍부하여 신장의 염증 완화와 해독을 돕는 최고의 채소 중 하나입니다. 특히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은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염증을 억제하는 효과가 뛰어나 신장뿐만 아니라 전신 건강에도 유익합니다. 실제 사례로 이순자 씨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순자 씨는 68세 여성으로 평소 소변에 가끔 거품이 생기고 아침마다 손발이 붓는 증상을 겪고 있었습니다. 식습관을 살펴보니 채소 섭취가 부족했고 가공식품과 염분 섭취가 많았습니다. 저는 브로콜리를 중심으로 한 저염, 항염 식단을 추천드렸습니다. 하루 한 끼 브로콜리를 삶거나 살짝 데쳐서 샐러드 또는 반찬으로 섭취하도록 했죠. 4개월 후 이순자 씨의 소변 거품이 눈에 띄게 줄고 염증 수치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으며 무엇보다 아침 부종이 거의 사라지고 몸이 가벼워졌다는 변화를 느꼈습니다. 사과와 브로콜리를 함께 섭취하면 시너지 효과도 있습니다. 사과의 식이섬유는 장내 환경을 개선하고 독소 배출을 돕고 브로콜리는 체내 염증을 줄여 노폐물 제거를 원활하게 만듭니다. 즉, 사과와 브로콜리 조합은 신장이 필요로 하는 청소와 회복 2가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셈입니다. 마지막으로 구독자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신장 건강을 위해서는 단순히 특정 음식만 섭취하는 것이 아니라 규칙적인 식습관과 수분 섭취, 염분 조절이 필수적입니다. 사과와 브로콜리를 꾸준히 식단에 포함시키는 것만으로도 초기 신장 기능 저하나 단백뇨와 같은 이상 신호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김미자 씨, 최영숙 씨, 박영희 씨, 이순자 씨의 사례처럼 작은 습관 변화가 신장을 되살리고 전신 건강까지 지킬 수 있는 중요한 첫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소개한 사과와 브로콜리는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고 조리법도 간단합니다. 사과는 껍질째 간식으로, 브로콜리는 살짝 데치거나 찐 후 반찬으로 섭취하면 됩니다. 초기 신장 기능 저하가 의심되는 분이라면 오늘부터 바로 실천해 보세요. 꾸준한 섭취가 소변 거품 감소와 염증 완화, 노폐물 배출에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번에는 신장 건강을 지키고 회복하는 데 필수적인 생활 습관 3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검은 콩, 사과, 브로콜리와 같은 음식으로 신장 세포를 보호하고 노폐물 배출을 돕는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음식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신장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고 회복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생활 습관 개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실제 임상에서도 음식 조절과 함께 생활 습관을 바꾼 환자들의 회복 속도가 훨씬 빠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습관은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신장은 체내 수분을 활용해 노폐물을 걸러내고 소변으로 배출합니다. 수분 섭취가 부족하면 신장은 과로 상태에 놓이게 되고 노폐물이 쌓여 소변이 탁하거나 거품이 생기기 쉽습니다. 실제 사례로 최영숙 씨 70세 여성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영숙 씨는 소변이 자주 탁하고 아침마다 부종이 심했는데 하루 평균 물 섭취량이 500ml 정도로 매우 적었습니다. 저는 하루 1.5리터 정도로 물을 나눠서 꾸준히 마시도록 지도했습니다. 2개월 후 최영숙 씨는 소변색이 투명해지고 거품도 거의 사라졌으며 부종이 줄면서 아침에 훨씬 가볍게 일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한꺼번에 많은 양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자주 나누어 섭취하는 것입니다. 또한 카페인이나 당분이 많은 음료는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물이나 무가당 허브차가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 습관은 염분 조절과 건강한 식습관입니다. 과도한 소금 섭취는 체내 수분 균형을 깨뜨리고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이미 말씀드린 브로콜리와 사과처럼 항염, 항산화 식품을 섭취하면서 염분을 줄이면 신장 회복에 큰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김미자 씨 68세 여성은 평소 간이 강한 식사를 즐겨서 단백뇨와 경미한 혈압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저염 식단으로 바꾸고 가공식품과 소금 섭취를 줄이도록 지도했습니다. 3개월 후 혈압과 단백뇨 수치가 정상화되었고 무엇보다 몸이 훨씬 가벼워지고 피로감이 감소했다고 하셨습니다. 신장 건강을 위해서는 가공식품, 짠 음식, 인스턴트 식품을 줄이고 신선한 채소, 과일, 통곡물 중심의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세 번째 습관은 규칙적인 운동과 체중 관리입니다. 운동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신장으로 가는 혈류를 원활하게 만들어 노폐물 배출을 돕습니다. 또한 체중이 늘어나면 신장에 과부하가 걸리고 고혈압과 당뇨 같은 질환이 동반되면서 신장 손상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박영희 씨 65세 여성은 체중 증가와 함께 신장 기능 저하가 진행 중이었는데 하루 30분 걷기와 가벼운 근력 운동을 병행하도록 했습니다. 6개월 후 박영희 씨는 체중이 4kg 감소하고 소변 거품과 단백뇨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단순히 체중 감량을 넘어 신장 혈류 개선과 체내 독소 배출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3가지 생활 습관을 모두 꾸준히 실천하면 단순한 신장 보호를 넘어 손상된 신장 기능 회복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저염 항염 식단을 유지하며 규칙적인 운동과 체중 관리를 병행하면 실제 환자 사례에서 보듯이 소변 거품이 줄고 단백뇨 수치가 개선되며 몸이 가볍고 활력 있는 생활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생활 습관 3가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물 꾸준히 마시기, 염분 줄이기, 하루 30분 걷기만으로도 신장 건강을 지키고 회복하는 데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앞으로 더 많은 신장, 건강과 노년 건강지킴이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 영상에서 배운 신장 회복 방법을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한 번에 기억하고 실천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장은 우리 몸에서 노폐물을 걸러내고 체액을 조절하는 중요한 장기이지만 평소에는 문제가 생겨도 눈에 띄는 증상이 거의 없어서 소홀히 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소변에 거품이 생기거나 부종, 피로감, 잦은 소변 같은 신호가 나타난다면 이는 이미 신장이 부담을 받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실제 환자 사례에서도 김미자 씨, 최영숙 씨, 박영희 씨 모두 초기에는 이런 경고 신호를 크게 느끼지 못했지만 생활 습관과 식습관을 바꾸면서 소변 거품 감소, 단백뇨 개선, 활력 회복 같은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오늘 배운 핵심 포인트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음식 관리입니다. 검은 콩은 신장 세포를 보호하고 항산화 작용으로 신장 손상을 예방합니다. 사과와 브로콜리는 체내 노폐물 배출과 염증 완화에 도움을 주어 신장이 더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실제 사례에서 김미자 씨는 매일 검은 콩과 사과, 브로콜리를 꾸준히 섭취한 후 소변 거품이 눈에 띄게 줄고 하루 종일 몸이 가벼워졌다고 보고했습니다. 음식은 신장 회복의 기초이자 신체 전체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둘째, 생활 습관 관리입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 저염항염 식단, 규칙적인 운동과 체중 관리가 핵심입니다. 최영숙 씨는 하루 1.52리터의 물을 나누어 꾸준히 마시고 염분 섭취를 줄였으며 매일 30분 걷기를 실천했습니다. 그 결과 소변이 맑아지고 부종과 피로감이 현저히 개선되었습니다. 생활 습관 개선은 음식 섭취와 함께 병행될 때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단순히 특정 음식만 먹거나 한두 가지 습관만 바꾸는 것보다 균형 잡힌 습관 전체를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셋째, 정기적인 건강 체크와 예방 관리입니다. 신장 질환은 초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회복이 가능합니다. 단백뇨, 혈압, 체중 변화 등을 정기적으로 체크하며 이상이 느껴지면 즉시 전문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박영희 씨는 주기적으로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를 받으며 신장 상태를 모니터링했고 덕분에 신장 기능 악화를 조기에 발견하고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조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인 예방과 관리가 신장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핵심 열쇠입니다. 마지막으로 구독자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배운 내용은 단순 정보가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 실천해야 효과가 나타나는 습관이라는 점입니다. 오늘 배운 검은 콩, 사과, 브로콜리와 같은 음식 섭취, 충분한 물 마시기, 염분 줄이기, 규칙적인 운동은 모두 하루아침에 완벽하게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것부터 시작해 꾸준히 실천하면 김미자 씨, 최영숙 씨, 박영희 씨처럼 신장 건강 회복과 삶의 질 향상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도 소변 거품과 부종을 줄이고 신장을 되살리는 생활 습관을 체계적으로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신장 건강, 노년 건강, 혈관과 뇌 건강 등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건강 정보를 꾸준히 제공할 예정이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 그래야 다음 영상에서 더 많은 건강 팁과 실제 사례 기반의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작은 실천 하나가 여러분의 신장 건강과 삶의 질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오늘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고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건강 실천을 응원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함께 건강한 신장을 유지하며 활력 있는 생활을 만들어 가봅시다.